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오후 4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미국 정보기관이 확인한 것이라면서 작년 6월 미북 제1차 순회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는데 그 이후 8개월 동안 이번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8개월간 핵탄두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런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 보고를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른 척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키워왔다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기를 몇몇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몇몇 사람들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했느냐 이거죠. 정보기관 사람들은 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중단되어 재처리 시설은 현재 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거기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그리고 9월에 문재인 대통령 방북 이후에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군사 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계속 핵폭탄을 만들어 왔다. 그럼 지금 몇 개나 되느냐? 65개 정도 된다는데 머지않아 100개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 국방장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북한이 핵폭탄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무는 일로 매진했다는 거죠. 즉 남북 군사 합의서가 그것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서 평양에서 발표된 남북 군사 합의서는 이미 발효 중입니다. 그래야 수도권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됐어요.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공군력입니다. 그런데 공군력의 손발을 묶는 비행금지 구역을 수도권 상공에 설치한 것만큼 우리는 불리해졌어요. 그런데 이 남북군사 합의서는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성립된 것이죠. 즉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 북한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 한민족의 미래를 아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핵 같은 거는 이제 갖지 않기로 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선언을 한 게 판문점 선언이고 평양 선언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가지고 비무장지대에 GP를 철거하고 이렇게 쇼를 벌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북한은 계속 핵폭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계속 갈아가지고 뒤로 숨기고 들어와서 웃는 얼굴로 주인의 환영을 받으면서 안방까지 들어왔다. 이런 상황을 누가 조장을 했느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송영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임은 얼마나 중대한 책임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안보를 허무는 책임. 더구나 적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군의 역량을 훼손하는 그 책임은 무엇으로서 갚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공안부 검사가 대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 남북군사합의서는 앞은 이렇게 근사하게 나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거죠. 또는 동결시키는 거죠. 또 동결시켜 놓고 그것이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를 우리가 들어가서 동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바로 신뢰 구축을 위한 검증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재래식 분야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사실은 긴장 완화란 말이 틀림없는 게,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한 것은 북한이지 한 번도 한국이 긴장을 조성한 적이 없습니다. 긴장 완화란 말도 한반도의 비핵화처럼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공동 책임을 짓게 하자는, 이거 나쁜 용어입니다. 긴장 완화. 자, 북한이 그러면은 이것을 다 총체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첫째, 핵 개발을 계속했으니까 위반을 했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공개하지 않고 정보기관이 탐지를 해야 겨우 알 수 있게 됐고, 함으로써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남북 군사 합의서는 지금이라도 폐기를 해야 되죠. 폐기를 해야 되고, 국민을 속이고 아군에 유리한, 아군에 불리한, 아군에 불리하고 적군에 유리한 합의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당연히 문책을 해야 되죠. 문책하는 방법은 정치적 문책과 법률적 문책이 있습니다. 법률적 문책은 이 공안검사가 국가보안법과 우리의 형법을 들여다보고 이게 무슨 법률 위반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라도 국가 안보를 허물 자격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무소불위가 아니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켜라 하는 위임장을 써준 적이 있습니까? 국가 자살로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올해 1월 말에 이 결성된 대한민국 사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이런 강경한 성명서를 냈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지난 70여 년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허무는 행위다. 수많은 전시 방어시설들의 파괴, 국군 전투부대들의 급속한 해체, 군 정보기관 불능화 및 대공 방첩 비난 발살, 장병 정신전력 무력화, 군 기강 해이 및 오합 지졸화, 전시 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2019년 2월 내로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를 폐기하고 정군의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한 안보 역량들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 반헌법적 안보 역량과 파괴 행위를 일체 거부하라.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약화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북한이 핵폭탄을 계속 만드는 걸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을 했고, 무엇보다도 핵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핵폭탄이 날아올 때 더 많은 한국 국민들이 죽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을 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면책을 받느냐. 저는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법률가들이 많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여의 안보정책이 헌법 무엇을 위반했고 법률 무엇을 위반했느냐를 검토를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확실해졌을 때는 고발, 탄핵 등의 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핵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저기 핵무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도, 저기 평화를 선택을 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국군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 어떤 선장이 지금 폭풍 속으로 배가 들어간다는 것을 일기예보를 통해 알면서도 구명정을 다 없애버렸다. 구명정을 다 없애버렸다. 는 것과 같은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구멍을 낸다. 그 구멍을 낸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하노이 회담의 후폭풍을 지금 맞으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하노이 사태는 정말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을 구한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이 사태를 겪으면서 누가 나쁜 짓을 했고 누가 좋은 일을 했다. 누가 역적질을 했고 누가 애국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분별력이 마비되어 버리면은 또 이번 사태의 교훈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은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어 버립니다. 한국 역사에는 그런 아주 좀 악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겪고도 정묘호란 겪고, 정묘호란 겪고도 병자호란 겪고, 이러면은 하느님도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찾읍시다. 분별력은 뭡니까? 피와 분별력이 우선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냐. 그리고 선악 분별력. 그 다음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분별력. 분별력을 상실한 국민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해도 그 민주주의는 선동과 사기꾼, 간첩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맙니다. 감사합니다.